여러분들, 어, 콜앱 다 열려 있으시죠? 아, 네. 브라우저 다 열려 있으시죠? 새 파일, 바로 만들고 저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콜앱 노트북 폴더에서 구글 콜앱 새로 하나 선택해 주시고요. 저희가 파일을 3번까지 만들었었죠. 파일의 이름은 4번, DA 4번, 그리고 패키지 이름 매트플러립이라고 할게요. 매트플러립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 주시고요. 목차에서 필요한 모듈들을 임포트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어, 넘파이가 필요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넘파이 넣고요. 넘파이는 주로 별명을 MP라고 하고 저희가 데이터 프레임을 다룰 때는 판다스를 이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오늘 저희가 이용을 할 게 matplotlib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pyplot이라고 하는 모듈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임포트를 해주실 거는 matplotlib 모듈 안에 있는 하위 서브 모듈이에요. 서브 모듈 pyplot이라고 하는 모듈을 PLT라고 하는 별명으로 너무 길잖아요. matplotlib.pyplot 이렇게 쓰기는 너무 기니까 별명을 PLT라고 해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려면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예제 데이터들은 어디서 가지고 올 거냐면 C본에서 가지고 올 겁니다. 그리고 C본은 주로 SNS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행을 해주시고요. 실행해 주시고 그럼 numpy 모듈을 지금 임포트를 한 거고요. 그리고 판다스 모듈도 임포트를 했고 파이플럿 모듈 임포트했고 그리고 c본까지 모듈들을 임포트를 했습니다.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데이터 셋을 준비하도록 할게요. 데이터 셋은 우리가 그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릴 때 사용했었던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셋 있을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저희 시각화할 때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C본 라이브러리, C본 모듈에는요, load 데이터 셋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tips라고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주시면 돼요. CSV 파일 이름을 주시면 되죠. 실행해 볼까요? 실행하시고. 일단 데이터셋이 다 제대로 됐는지 전부 출력하진 말고요. 앞에서 5개만 출력을 해볼까요? 헤드 메서드 사용하시면 되겠죠. 데이터 프레임 이름에서 헤드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하시면요. 앞에서 5개 행만 출력을 해주죠. 아규먼트가 하나가 있는데 기본값이 5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보셨던 우리 분석할 때 많이 익숙해 있는 그런 데이터 프레임 맞죠? 어, 영수증, 식사한 영수증 금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팁을 주고 간 팁이 있고 성별, 그 다음에 흡연 여부, 요일, 시간, 그리고 테이블 사이즈 이렇게 있는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인포를 한번 좀 볼게요. 팁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인포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시면요. 인포에서 보여주는 거는 우선 클래스, 데이터 프레임이다. 데이터 프레임 객체다라고 하는 거 보여주고요. 행이 몇 개인지, 그리고 컬럼은 몇 개인지, 각각의 컬럼에 너리하니 값들은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컬럼의 데이터 타입은 무슨 타입인지, 이런 것들 보여주고요. 그리고 메모리는 얼만큼 사용하고 있는지까지의 정보를 인포가 보여줍니다. 네.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으시죠? 다 지난주에 했었던 내용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마 이런 것들을 했었을 거예요. 뭐 토탈 비례 평균은 얼마냐, 최대값, 최소값은 얼마냐, 표준 편차는 얼마냐, 뭐 이런 것들을 했었고요. 팁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성별에서는 여성은 몇 명이 있고 남성은 몇 명이 있느냐 이런 거 개수를 세봤었었죠. 기억나시죠? 아, 그다음에 흡연자 노와 예스 두 개의 카테고리가 있을 텐데 어, 흡연자 비흡연자는 몇 명씩 있느냐 뭐 이런 것도 했었을 거고 요일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요일이 몇 번 등장하는지 월화수목금토일이 몇 번씩 등장하는지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해봤고요. 그 다음에 타임 부분은 저녁 시간이냐 점심 시간이냐 뭐 그런 것들이었었죠. 네, 그런 것들 역시 마찬가지로 몇 번씩 등장하는지 이런 것들 저희가 숫자로 찾았었어요. 그렇게 숫자로 찾은 것들을 이제 시각화를 해서 그래프로 보면 좀 더 우리가 보다 숫자만 보는 것보다는 좀 더 그 빠르게 데이터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데이터 셋은 이런 데이터 셋이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매트플러릿 저희가 사용할 게 매트플러릿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요. 그 모듈 안에 하이플럿이라고 하는 하위 서브 모듈이 있어요. 이 모듈을 사용한 데이터 시각 순서는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할 거냐면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할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파이플러스를 사용하실 때예요. 파이플러스를 사용하실 때는 첫 번째로 피겨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피겨 객체의 엑시스라고 하는 거를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축을 설정한다는 얘기예요. 축을 설정한다는 얘기는 하나의 피규어 안에 몇 개의 그래프를 그릴 거고 X축, Y축 몇 개씩 가지고 있으면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엑시스라고 하는 걸 설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엑시스가 설정이 됐으면 그 엑시스에 우리가 원하는 그리시면 돼요. 그래프를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그래프에서 필요한 그래프의 옵션들을 설정하시는 분.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그래프 보여주기예요. 이런 순서로 저희가 코드를 만들 겁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죠? 예. 그래프 하나 그리는데 5개의 단계나 거쳐야 된다. 뭐 이렇게 좀 되게 복잡해 보일 거예요. 근데 오늘 수업을 계속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과정을 조금 더 간단하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일 복잡한 방법이고요. 이 제일 복잡한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이용하시면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롭게 그래프의 배치나 그래프의 종류나 옵션이나 그래프들을 어떻게 배치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먼저 알고요. 만약에 이 중에서 우리가 어, 특별하게 설정하지 않고 그냥 자동으로 기본값들을 이용한 설정들을 이용하겠다라고 할 때는 몇 가지 단계들을 조금 생략하실 수도 있으세요. 네, 그것도 차근차근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예요. 피겨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한다. 생성했으면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변수 이름을 피겨를 줄여서 피그라고 할 거고요. 어,
생성하시는 방법은 plt.figure라고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요거 하나 호출하시면 돼요. 네. 여기 PLT는 뭐예요? PLT는 모듈 이름. 모듈 이름. 우리 PLT는 파이플럿을 줄여가지고 PLT라고 부르기로 한 거죠. 정확하게는 matplotlib.pyplot 여기까지를 너무 기니까 줄여서 PLT라고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플럿 모듈 안에 figure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용하시면 figure라고 하는 객체가 출력이 됩니다. 생성이 돼요. 생성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먼저 실행해 볼까요? 자, 이것만 하셔도요. 이것만 하셔도 figure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고 사이즈는 가로 길이 640, 세로 길이 480. 그리고 여기 엑시스라고 돼 있죠. 엑시스. 축이 한 개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한 개도 없다. 저는 IS라고 썼는데 여긴 EX라고 돼 있죠. 이거는 복수형.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피겨라고 하는 게 크기가 640, 480 크기의 피겨가 만들어졌는데 아직 축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엑시스를 설정해 주시는 거예요. 엑시스를 설정하시는 방법은 이것도 저장할 거예요, 제가. figure.add subplot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엑시스 설정이라고 제가 썼는데 요거는 서브플롯 객체를 생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브플롯을 생성한다. 이건 함수 호출입니다. 함수 호출이고요. 함수 호출이고 이 함수 add subplot이라고 하는 함수를 보시면은요. 밑에 예제들이 있어요. add subplot, 행의 개수, 열의 개수, 인덱스를 준다. 뭐 이렇게 되어져 있고 아니면 포지션을 준다, 엑시스를 준다, 아무것도 안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우선 제일 먼저 있는 요 부분을 보시면요. 순서대로 행의 개수, 열의 개수, 인덱스를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주시면 되는 거냐면 행의 개수, 열의 개수, 인덱스. 이거 행의 개수가 한 개란 뜻이에요. 열의 개수도 한 개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는 1번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이게 나왔어요. 이게 서브 플롯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피겨라고 하는 거를 생성했잖아요. 피겨는 아까 크기가 있었죠. 가로 길이 640, 세로 길이 480. 이만한 어 이게 피겨예요. 이게 피겨. 비유를 하자면 스케치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스케치북. 비어있는 스케치북이 있는데 우리가 이 스케치북을 한 장에다 그래프를 이렇게 다 그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스케치북 한 장인데 이거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쪽에다 그래프 그리고 이쪽에는 뭐 다른 그래프를 그리고 이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스케치북을 가로 세로로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나눠가지고요. 이쪽에 그래프를 그리고 이쪽에 다른 그래프를 그리고 이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스케치북을 이렇게 네 개로 나눌 수도 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피겨라고 하는 거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도화지, 스케치북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서브 플러스를 추가한다는 얘기는 이 한 장의 스케치북 안에 몇 개의 그래프를 그릴 거냐 이거를 설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에 1이라고 준 거는 1이라고 준 거는 행의 개수가 한 개, 그 다음에 열의 개수도 한 개. 그럼 몇 개의 그래프만 그리겠다? 한 개의 그래프만 그리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릴 준비까지가 됐어요. 이거를 엑시스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X축하고 Y축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 하나를 서브 플롯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정확하게는 클래스 이름은 엑시스예요, 엑시스. 그래서 이렇게 X축과 Y축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그래프 하나를 그릴 수 있는 서브 플롯을 매트플롯립에서는 엑시스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세 번째예요. 세 번째가 여기 엑시스가 만들어졌죠. 이 엑시스 안에다가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는데 그래프를 그리시는 메서드는 엑시스에서 찾으시면 돼요. 여기서 찾으시면 되고 일단은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트. 그다음에 X라고 써주시고요. 팁스에서 토탈 빌 이렇게 할게요. 이 함수 정확하게는 메서드죠. 엑시스라고 하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이름인데 이 메서드의 이름은 그래프의 이름이에요. 그래프 이름이에요. 우리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거고 데이터는 무엇을 가지고 그릴 거냐면 팁스 데이터 프레임 중에서도 영수증 금액을 X축에 놓고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겁니다. 히스토그램이 뭔지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렇게만 하셔도요. 이렇게만 하셔도 실행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그래프가 보여요. 이게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그래프입니다. 막대처럼 생겼죠. 막대처럼 생겼고 어, 그냥 히스트까지만 하고 남겨두시면 배열이 있다. 그 다음에 바 컨테이너, 막대로 그렸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막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막대 10개 있죠. 그런 내용들을 지금 출력해주고 있어요. 숫자가 그래프를 그리니까 여기 숫자가 바뀐 거 보이실 거예요. X축에 있었던 숫자들, Y축에 있었던 숫자들이 그래프를 그리기 전과 그래프를 그린 후에 내용이 바뀐 거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숫자가 의미하는 게 있겠죠. 뭔가 숫자들이 뭐 여기는 X값이 10이다, X값이 20이다, 30이다, 40이다 이렇게 Y축도 뭔가 의미하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이 X축이 의미하는 것과 Y축이 의미하는 거를 옵션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옵션을 설정하실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액시스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일 처음에 setTitle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자, 여기는 히스토그램이라고 쓸게요. 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래프가 히스토그램이니까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 중에서도 어, 무슨 변수에 대한 히스토그램이냐면 토탈 빌에 대한 히스토그램이니까 토탈 빌 이렇게 쓸게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뭐가 추가가 됐냐면 여기가 추가가 됐죠. 여기가 추가됐습니다. 이게 타이틀. 출력되는 게 좀 다르죠? 그죠? 예.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실행한 문장이 뭐냐에 따라서 여기 출력되는 것들이 다 달라져요. 이거는 코드셀이 가장 마지막 줄에 있는 그 함수 리턴 값들을 출력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계 실행을 할 때, 어, 얘만 하고 실행할 때, 얘만 하고 실행할 때, 얘만 하고 실행할 때, 여기 출력되는 문구들이 조금 달라졌었던 이유가 가장 마지막 함수가 실행된 리턴 값들이 출력되고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자, 타이틀, 여기 히스토그램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여기를 대괄호가 아니라 소괄호로 바꿔볼까요? 이렇게 하고 다시 실행하면. 네, 여기가 가로 모양이 바뀌었어요. 그죠? 네. 자, X축에 있는 숫자들이 뭔지 궁금하죠? 그러면 그것도 넣어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X 레이블이에요. X 레이블. 토탈 빌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해 볼까요? 여기 들어갔죠.
이게 X 레이블입니다. 그러니까 메서드 이름 자체가 타이틀을 세팅하겠다. 그러니까 타이틀 나오죠. X 레이블을 세팅하겠다예요. 세팅하겠다. 그러니까 여기 레이블이 나오죠. 레이블이 나오고 Y 레이블 여기 왼쪽에 숫자들이 Y축에 숫자들이 있죠. 0부터 70까지 숫자들이 있어요. 자, 그게 뭔지 써줄게요. axis.set 메서드 이름 뭘 것 같으세요? Y축의 레이블이니까 set Y 레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이거 쓰시면 돼요. 자, 여기는 제가 뭐라고 쓸 거냐면 count 개수라고 쓸 거예요. 개수. 개수. 자, 이렇게 하면 뭐가 들어갔어요? 여기가 더 추가되죠. 마지막에. 그죠? 이게 Y축, Y 레이블을 세팅하겠다. 여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마지막 함수가 set Y 레이블이기 때문에 set Y 레이블에서 리턴하는 게 텍스트라고 하는 객체다. 위치는 텍스트가 출력되는 위치는 여기고 텍스트가 출력되는 문자열은 카운트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프 보여주기는 plt.show예요. 다른 함수들 순서 보세요. plt에서 figure를 만들었죠. 보여주는 것도 plt에서 show예요. pyplot에서 figure를 만들고요. pyplot에서 그래프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 그래서 함수가 pyplot에서 figure를 만드는 함수, pyplot에서 그래프 보여주는 함수. 근데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주는 함수나 그래프의 옵션을 설정하는 함수들은 누가 가지고 있다? axis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axis라고 하는 걸 만들었던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보시면 아까랑 달라진 점은 얘가 가장 마지막 함수죠. 얘는 리턴 값이 없어요. 얘는 리턴 값이 none이에요, none. 그래서 텍스트로 출력되는 건 없고요. 텍스트로 출력되는 건 없고 이렇게 그래프까지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고 끝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5가지 단계를 거쳐서 하면 된다. 5가지 단계를 거쳐서 하면 된다. 첫 번째 단계는 피겨라고 하는 걸 만든다. 두 번째는 그 피겨에 서브 플롯을 추가한다. 서브 플롯을 추가한다는 얘기는 엑시스라고 하는 거를 설정하는 거다. 그리고 그 엑시스에다가 그래프를 그린다. 엑시스의 옵션을 설정한다. 제일 마지막으로 파이플론 모듈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보여준다. 순서 아시겠죠? 그렇죠? 이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요. 히스토그램은 옆에 설명도 있지만 개수들을 나타내줘요. 개수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개수들을 보여주는 건데 어떤 개수를 보여주는 거냐면 이런 개수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수증 금액 기억나시죠? 영수증 금액이 아마 뭐 1달러 식사를 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50달러 식사를 한 사람도 있고 뭐 그렇죠. 영수증 금액 최소값 최대값 대충 기억나시죠? 영수증 금액의 최소값과 여기가 최소값과 영수증 금액의 최대값을요 일정한 크기로 나눠요. 이렇게. 지금 몇 개로 나눴냐면 10개 구간으로 나눴어요. 10개 구간으로. 뭐 예를 들어서 0부터 50까지 있었다. 그러면 이거를 10개 구간으로 나누겠다 그러면 0에서 5까지, 5에서 10까지, 10에서 15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50까지 나누겠죠. 그럼 구간 10개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0달러에서부터 5달러까지 영수증 금액이 몇 번 등장하느냐? 그 다음에 5달러에서 10달러까지 영수증 금액이 몇 번 등장하느냐? 10달러에서 15달러까지의 영수증 금액은 몇 번 등장하느냐? 개수를 셀 수 있겠죠. 그죠? 그 개수를 뭘로 표현한 거다? 막대로 표현한 게 그게 히스토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숫자형 데이터, 연속형 데이터가 있을 때 그 연속형 데이터를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 그 사이의 구간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쪼개요.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그걸 쪼개서
그 구간 안에 데이터가 몇 개가 있는지 그 개수를 세서 개수를 막대로 보여준 게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그 히스토그램을 보면 그 데이터의 분포를 알 수가 있어요. 식사한 금액이 가장 많은 거는 주로 어떤 구간? 이런 구간이란 얘기겠죠. 그러니까 대략 한 10달러에서 한 15달러 정도 이 정도 금액이 가장 많이 영수증 금액으로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금액은 뭐 여기까지니까 뭐 대략만 본 거예요. 20달러에서 한 21달러 정도? 그 정도가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한 영수증 금액이 어떤 영수증 금액이 많이 나오느냐, 어떤 금액이 적게 나오느냐 이런 분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달러 이상 식사하는 사람들 많지 않고요. 어, 그다음에 10달러 미만으로 식사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죠. 그래서 여기가 많고 점점 줄어드는 이런 어떤 그 데이터의 분포를 보여줄 수 있는 게 히스토그램입니다. 히스토그램. 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충 설명 좀 드릴게요. add subplot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실 때, 이렇게 숫자를 하나씩 줄 수도 있어요. 자, 이 방법은 add, sub, plot에다가 순서대로예요. 순서대로 로우의 개수, 컬럼의 개수, 그리고 인덱스를 주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은. 행의 개수가 왜 한 개냐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피겨에서 행이 하나밖에 없죠. 그죠? 이렇게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컬럼은 이렇게 하나밖에 없죠. 그죠? 행도 하나고, 컬럼도 하나고. 그럼 얘는 그 첫 번째 그래프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그래프.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피겨를 행 한 개, 컬럼 한 개, 그리고 첫 번째 인덱스, 이렇게 나누겠다. 이렇게 쓴 거예요. 만약에 피겨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나눌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여기에 그려주는 그래프가 있고, 여기에 그려주는 그래프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add, sub, 플러스 어떻게 호출하시면 될까요? 행의 개수 몇 개? 행이 두 개죠. 컬럼 한 개고. 그 다음에 인덱스는 1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어요. 이때는 서브 플롯을 두 개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첫 번째 행이죠. 여기까지가 두 번째 행이죠. 컬럼은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행의 개수는 두 개, 컬럼 개수 한 개. 근데 인덱스가 1번하고 2번이 있죠. 이거는 뭐냐면 여기가 인덱스 1번, 여기가 인덱스 2번. 그러니까 첫 번째 그래프, 두 번째 그래프 이런 의미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엑시스가 두 개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엑시스 1번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메서드를 선택해서 그리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엑시스 2번에도 원하는 그래프 이름 찾아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이해되셨습니까? 만약에 두 개가 있다면, 두 개를 같이 그리는 것도 우리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피겨가 이렇게 있는데, 피겨를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쪽에 그래프를 하나 그리고 싶고, 이쪽에 그래프를 하나를 그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add, 첫 번째 엑시스는 어떻게? add,
서브, 플롯인데 행의 개수 몇 개? 한 개. 그죠? 열의 개수는 두 개, 그 중에서 인덱스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엑시스는 add, sub, 플롯 이렇게 하고 한 개, 두 개,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인덱스가 2번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엑시스 1번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엑시스 2번이 되는 거예요. 행은 하나밖에 없죠. 컬럼은 한 개, 그리고 두 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컬럼의 개수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add, sub, 플롯 이용하시는 방법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호출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이거 지울게요. 또 어떻게 호출하시는 방법이 있냐면 figure, add, sub, plot 이라고 하시고요. 111 이렇게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규먼트를 세 개를 주는 게 아니라 아규먼트를 한 개만 주시는데 세 자리 숫자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세 자리 숫자를 어떻게 만드시냐면 100의 자리 숫자는 행의 개수, 그 다음에 10의 자리 숫자는 컬럼의 개수, 1의 자리 숫자는 인덱스. 이렇게 세 자리 정수를 만들어서 넘겨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쓰는 거를 좋아하는 개발자들은 요거를 선호를 합니다. 1 그러면 순서대로 행은 한 개, 그 다음에 컬럼도 한 개, 인덱스 1번이란 뜻이에요. 똑같은 결과죠. 똑같은 결과를 줍니다. 달라지는 거 없어요. 네. 사용하시는 방법 아시겠죠? 서브 플롯을 만들 때 서브 플롯이 몇 개가 들어가느냐, 행이 몇 개고 컬럼 몇 개가 들어가느냐, 축이 몇 개가 생기느냐 이런 것들을 지정해 주시는 거고요. 이 방법은 여기 1, 1, 1 이거를 간단하게 콤마다 제거하고 세 자리 정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add, sub, plot, 포지션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포지션이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이 경우는 행, 그다음에 열, 그다음에 인덱스 순서로 만들어진 세 자리 정수를 아규먼트로 주시면 돼요. 행의 개수, 열의 개수, 인덱스 순서로 만들어진 세 자리 정수를 아규먼트로 주시면 돼요. 두 가지 방법을 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방법 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단계가 5가지 단계가 있었죠. 피겨를 먼저 만든다. 그 다음에 엑시스를 설정한다. 엑시스의 그래프를 그린다. 옵션을 설정한다. 그래프를 보여준다. 이거를 조금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래프가 한 개밖에 없을 경우. 아니면 그 피겨를 생성하면서 서브 플롯까지 같이 생성하는 경우. 피겨와 피겨와 엑시스라고 하는 객체를 한꺼번에 생성해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을 하나의 함수로 간단하게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첫 번째 단계는 피겨와 그 다음에 그 엑시스 객체를 한꺼번에 생성을 할 거예요. 그러면 위쪽에서의 1번과 2번 단계가 하나의 문장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네. 그 다음 단계부터는 똑같아요. 그 다음 단계는 그래프 그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옵션을 설정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래프를 보여준다. 순서는. 그러니까 이 방식은 위쪽에서 했었던 방식에서 1번과 2번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이때는 피겨 객체도 생성할 거고 엑시스라고 하는 객체도 생성을 할 거예요. 리턴 값이 두 개예요. 리턴 값이 두 개인 함수를 호출하시면 돼요. 파이플럿 모듈이 함수를 가지고 있고요. 이때 사용하시는 게 서브플러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서브플러츠. 서브플러츠. 행의 개수 1개, 컬럼의 개수 1개, 이렇게 돼 있죠. 행의 개수와 컬럼의 개수까지. 근데 여기가 기본값이 전부 다 1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규먼트 전달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죠. 요렇게만 하시면 돼요. 요렇게. 자, 일단 이것만 먼저 볼까요? 아까 우리가 피겨를 만들었을 때는 이 X축, Y축이 보였었어요? 안 보였었어요? 안 보였었었죠. 기억 안 나세요? 이거 말고 우리가 파이플러점, 피겨, 이렇게 했을 때에는, 이렇게 했을 때에는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잖아요. 그죠? 이게 안 보였었는데, 이렇게 하면 축이 보이죠? 그죠? 서브플러츠는 피겨라고 하는 객체와 엑시스라고 하는 객체를 같이 생성해서 리턴 값을 두 개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규먼트가 있는데 서브플러츠의 아규먼트 중에서 서브플러츠의 파라미터들 중에서 n rows와 그리고 n cols가 있는데 얘네들의 기본값 디폴트 아규먼트가 1이에요. 그래서 서브 플롯을 만들 때 행의 개수와 컬럼의 개수가 전부 다 1개. 그럼 엑시스도 1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1개가 나와요. 훨씬 쉽죠. 그죠? 훨씬 쉽죠. 그래서 서브 플러츠라고 하는 함수 하나를 알아두시면 돼요.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래프는 우리 이번에는 다른 변수를 가지고 그려볼게요. 엑시스 점 히스토그램 그대로 사용할게요. 히스토그램인데 이번에는 x값에다가 팁스의 팁이라고 하는 컬럼을 사용을 할게요. 그래프 모양이 살짝 다르죠. 막대는 막대인데 조금 다르죠. 이거는 데이터를 뭘 사용했기 때문이냐면 데이터를 팁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X축의 값을 볼까요? X축의 값이 여기 한 1달러 정도? 그 다음에 여기 최대값은 10달러. 그럼 1달러부터 10달러까지 구간을 여기도 아마 10개로 나눴을 거예요. 10개로. 그리고 막대를 그린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자, 여기서도 옵션 설정해 볼까요? 옵션 설정하는 건 똑같아요. 엑시스에서 엑시스에서 우선 제목, set title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히스토그램 팁을 그리는 거죠. 팁 이렇게만 쓸게요. 한 번에 다 할까요? X 레이블, X 레이블은 팁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Y 레이블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Y 레이블 여기는 개수, count 네,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plt 점 show 이렇게 하시면 그래프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완성이 됐어요. 네, 첫 번째 방법하고 두 번째 방법하고 비교해 보시면은요, 이 부분은 똑같아요. 2번, 3번, 4번 요 단계는 똑같고요. 뭐가 간단해진 거냐면 위쪽에서 피겨를 생성한다. 피겨에다가 엑시스를 생성한다. 피겨를 생성하고 피겨에다가 엑시스를 생성한다라고 하는 두 줄이 어떻게 그냥 한 줄로 이렇게 간단하게 바뀌었어요. 네. 요게 조금 더 간단하실 겁니다. 피겨를 먼저 만들고 add subplot 하시는 것보다 그냥 바로 subplot
얘가 피겨와 액시스를 둘 다 리턴해 준다. 요거를 생각하시면 얘가 조금 더 뭐 한 줄이라 좀 더 간단하게 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이게 많이 어렵지 않죠. 생각보다 그래프 그리는 게 이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떤 함수들이 있느냐, 그래프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 다음에 옵션들은 어떤 옵션들을 설정할 수 있느냐, 이런 함수 이름들을 우리가 찾을 수만 있으면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